다루는데 포탈에서 이게 노출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정책 판단에 따라서 경제가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순식간에 망가지는 걸 그러니까요. 보여준 사례로 이제 아마 제가 볼 땐 이것도 아마 교과서에 나중에 교과서에 이제 나올 만한 사례죠. 예로 이제 그러니까 나올 사례입니다. 이런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건 이제 그러니까 일부 국민들은 전임 이제 최문순 지사 때 레고랜드 사업이 적합했냐 안 적합했냐 이거는 논의 별개예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거 별개예요. 이거는요. 예. 잘했던 못했던 예. 잘했던 못했던 보증을 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예.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강원도의 사업이에요. 사실상이요. 그렇죠. 강원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입니다. 레고랜드라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네. 민간 자본도 유치를 했고 네. 해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강원도의 사업이니까는 강원도가 이제 그러니까 자금 조달하는 데 속에서 그 조달한 소위 강원도의 채권이죠. 그렇죠. 네, 채무죠. 채무에 대해서 지급 보증을 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지급을 안 하면은 법적으로도 해서 소송해도 져요. 예를 들어서 만기가 됐는데 네. 그러니까 강원랜드가 아니죠. 이 레고랜드가 아직 충분히 돈을 못 벌고 예. 있어요. 그럼 연장해야 되잖아요. 예. 그럴 때 강원도가 책임져 줄게. 예. 그러니까 이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망할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도 낮고 하지만 안전하고 그래서 투자하는 채권인데 강원도가 이걸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9월 28일 날 예. 이게 9월 28일 시점이 언제냐면요. 영국의 트러스 정부가 이 감세안 발표하고 그러면서 영국 여왕 이제 장례식 치르고 나서 이제 감세안 이제 발표하고 나서 채권 폭등하고 막 폭등할 때 그 타이밍에 이게 또 이게 묘하게요. 하필이면. 예. 네.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 김진태 지사가 이 정부가 들어서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이 부채 축소하겠다. 네. 예? 정부들 이제 공공기관들 부채 축소 이게 이제 이 정부의 기본적인 기조잖아요. 채권 시장 자체를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예. 예. 그래 이게 이제 축소하겠다고 이제 가는데 돈이 있는데도 이 채권 이거 우리가 갚아야 돼. 이거 최문순 지사가 사업 잘못한 건데 내가 갚을 수 없지. 그러니까 부채 축소 말은 좋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이제 이렇게 경영을 잘해가지고 돈을 절감을 하고 이제 경비들을 이렇게 이게 이제 ABC인데 뭐냐면은 사업 벌었던 것에 대해서 자기들 지급 보증한 거를 안 갚겠다고 저기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주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튀어나온 거죠. 이제 그러니까요. 9월 28일에 튀어나온 거예요. 지자체가 지급 보증하고 나서 갑자기 9월 28일 날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많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냉각되고 있었잖아요. 그동안에요.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다가 저기 폭탄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은 그러니까 정부가 보증한 채무도 그러니까 상환을 안 할 수 있구나 하는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야. 아니 지방자치제가 지급 보증한 거를 예. 돈도 있는데 예. 나 갚을 수 없어 이런 적이 있나요 과거에? 없죠. 이건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정부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그러니까 파산 신청을 해가지고 저기 저 가지 않는 그러니까. 이상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무슨 아프리카나 남미 어디 무슨 경제가 폭망한 그럴 때 나온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2,050억 원 정도에 그러니까는 앞에서 이제 공개적인 했지만 ABCP라는 네. 단기 자금 조달 이제 방식으로 많이 쓰는 건데 2,050억 원에 대해서 지급 보증을 이제 그러니까 사실상 거절을 이제 한 거예요. 9월 28일 날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작은 불씨가 이렇게 퍼지고 있었는데 이 산불로 번져버린 거죠. 길을 부은 거 아닙니까? 예, 길을 부은 거야. 이게 뭐야? 지방채도 안 돼? 예.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충격적인 거죠, 이거. 그렇죠. 여기 한국 망하는 거 아니야? 채권 시장이. 그러다가 이게 지난주에 굉장히 빠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퍼져나간 위기가 네. 확산됐는데 대기업들 건설사들 중심으로 해서 대기업 건설사들이 그러니까 부도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이름을 아는 대기업들이 지금 회사채로 조달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에서 네. 돈을. 그러니까 롯데건설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채권 회사채 조달이 안 되니까는 네. 그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방식으로 이렇게 할 정도로 롯데 정도 되는 것도. 그렇죠. 롯데라면 그러니까 10위 안에 드는 그러니까 대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금융회사까지 이제 증권사들도 여기 이제 물려 있고 증권사들은 캐피탈사도 이걸 물려 팔았을 있고 거 아니에요, 채권을. 예, 그렇죠. 예, 팔고 네. 자기들이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많이 또 보증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 대출해주고 그랬기 네. 때문에 과거에도 얘기했던 건데 그 지난주에 굉장히 이제 이게 표면화된 거예요. 위기가요. 부도설 이런 것들이. 아니, 이게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에서 연쇄적으로 주저앉을 때 속성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속성은. 그렇죠. 한 곳에서 신용 붕괴가 일어나니까 네. 거기에 맞물려 있는 금융기관이나 회사들이 다 같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 도미노 현상에 불을 지르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 2천억 갚았으면 되는 건데 그런 불을 지른 바람에 그 회사채가 안 팔리고 대기업도 안 팔리는데 그 밑에는 되겠습니까?
다들 조달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뜨고 하면서 50조로 우리가 유동성 그러니까 이제 확보해줄게. 정부가 대응한 것도요. 너무 느려 그리고. 이제 10월 16일부터 예. 이 정부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선제 조치잖아요. 예. 이 유동성 위기는 굉장히 선제 조치가 필요해 사실이요. 그런데 이제 10월 16일부터 이제 뭐 채안 펀드라 해가지고 채권 안정 이제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예. 채권 시장이 이렇게 이제 얼어붙었을 때 그걸 이제 매집해줘가지고 채권이 이제 이자로 올라가지 않게 이제 해주고 채권 자금 이제 돌게 해주는 돈이 있는데 이걸 검토한다는데 이 돈이 지금도 안 풀렸어. 문제는 말로만 이제 가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9일 날부터 이제 무슨 이제 정부 당국, 금융 당국이 대응을 했냐면요. 이제 은행들한테 은행채 발행하지 말아라. 예? 니네들이 은행이 싹 돈을 이제 이렇게 이게 그 긁어 모으고 앉아 있으니까 은행들도 지금 돈이 이제 많이 이제 유동성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은행에서는 지금 불안하니까 그렇죠. 돈을 다시 긁어들이고 있죠. 그렇죠. 회수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은행채 발행해서 자금을 이제 이게 그 은행이 빨아들이고 있으니까는 네. 다른 회사들이 이 채권을 발행 못하고 시장에 돈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은행들 보러 하지 말라고 이런 조치를 이제 가는 거예요. 은행 잘못이 아닌데 아니 근데 투자자들이 은행채를 투자하던 사람이 은행채 없다고 해가지고 그 회사채를 사겠냐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대책이냐고 이게. 그다음에 뭐냐면 금융감독원 나서가지고 뭐냐면은 자금시장 경색을이라는 루머를 퍼뜨리면 범인 잡겠다는 거 아니까. 범인 잡아서 넘기겠다고 수사기관에다가 이런 식의 검찰 사고 방식이에요. 거기 검찰 출신 가 있잖아요. 금융감독원장으로. 이게 아니 지금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는 루머를 퍼뜨리면 어떻게 해? 이거 아니에요 지금. 예. 루머가 아니라 실제로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들이 한국 도로공사도 유찰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력공사. 한국전력이 네. 한국전력도 그러니까 채권 발행이 실패했어요. 철도공단 유찰. 그러니까 공기업들도 다 이제 실패하고 앉아 있는 거야. 박찬도시공사, 부산교통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런 데는 당연히 채권을 팔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이 국채하고 지방채 다음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절대 망하지 않는다. 네. 공사. 네. 근데 여기 채권을 안 사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21일 날 금요일 날에 이제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급박하게 막 이제 그러니까 이게 도니까 일요일 날 어저께들 모여가지고 이제 50조 플러스 알파를 간 건데 이게 이제 한번 봐보세요. 김진태 지사가 내년에 간다고 했거든요. 예.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뜨거 해가지고 아무 소용 없는 얘기예요. 뜨거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갚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이제 연체 이자율이 그 연으로 구하게 되면 60억 이상이 그러니까는 추가로 강원도가 물게 생겨버렸어요. 괜히 쓸데없는 소리 했다가. 그것도 그렇지만 이미 신용은 깨졌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밑빠진 독에 그러니까 50조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시장의 신뢰가 붕괴됐는데 이게 그러니까는 이걸로 메꿔줄 수 있는 거냐 하는 거하고. 본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다른 나라 채권 사도 되는데 한국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국채 지방채가 자빠졌는데 왜 투자합니까? 딴 데 가지? 그래가지고 실제로 보게 되면 예. 국제시장에서 9월 28일부터 지난 주말까지 그 국채 금리가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채권을 많이 공급하지도 않았는데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폭락한 거예요. 신뢰가 무너진 거죠. 신뢰가 무너진 거죠.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 보게 되면 금요일 날에 국채가 떨어졌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채를 그러니까 대규모 매도로 선물을 때리기 시작해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정부도 저렇게 그러니까 정권 바뀌면 저렇게 이제 약속도 안 지킨다. 이런 이제 시그널을 메시지를 던진 거죠. 이렇게 돈이 없어서 정부가 지방 정부가 파산해서 이렇게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돈은 있어요. 예. 돈은 있는데 이전 도지사 일을 잘못했어. 그렇죠.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최문순 전 지사 죽이기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되게 정권 바뀌게 되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죽이기 이렇게 가듯이 네.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금융을 정치처럼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대형 사고를 친 거죠. 그래가지고 네? 영국에서는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그 코지 카탱 재무부 장관이 사임을 하고 그것 가지고도 불이 안 꺼지니까 총리가 사퇴하고 네. 이랬는데 그래서 겨우 진정되고 그렇죠. 있는 건데 우리는 지금
정치권에서는 마치 없는 일 취급을 해요. 그렇죠. 예.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해놨으면 뭐 나라 망하게 만든 일이다 이렇게 난리법석이 났을 것 같은데 별일 아닌 것처럼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잘 들어보십시오. 한국도로공사가 회사채 1,000억 채권 발행했는데 1,000억 유찰됐다. 돈을 조달을 못했다는 안 샀다는 그렇죠. 겁니다. 예. 한국도로공사가 했는데 무슨 중소기업이 한 게 아니고 그 얘기는 못 믿겠다 이거죠. 이제 못 믿겠다는 거죠. 예. 최상위 등급들도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등급들도 못 믿는 거고. 그럼 이제 돈이 안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은 채권 시장에 갈 일이 없잖아요. 여기는 보통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거나 지자체가 조달하거나 공사가 조달하는 큰 돈이 오가는 데 아닙니까? 그 주식하는 분들은 주식은 잘 아는데 채권을 잘 모르더라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정말로 채권 시장에서. 그 이게 이제 지금 50조 플러스 알파를 투입한다잖아요. 네. 이 자금의 대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산업은행 같은 데서 산업은행 돈 투입을 하고 그럼 산업은행이 이제 회사채 이런 거 매입해 주겠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매입해 주겠다. 근데 이제 그 회사채가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부실화되게 되면은 산업은행이 이제 부실로 넘어가는 거야 이게요. 산업은행이 손실을 보게 되면 국민들 세금으로 메꾸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산업은행의 문제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산업은행이 경영 실적이 안 좋다 이렇게 또 나중에 그래가지고 이걸 또 민영화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걸 넘겨요 이거를.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웃을 일이 아닌데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한국은행에서 또 이제 돈을 투입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국은행 돈 투입하게 되면 지금 인플레 잡겠다고 해서 금리 올리고 돈을 회수하는 상황인데. 예? 지금 이게 연쇄적으로 막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게 저도 채권 시장을 잘하는 건 아닌데 처음에 네고랜드 그거 부도 처리했다는 얘기 듣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큰일 날 텐데 요즘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요. 큰일 날 텐데 정말 예. 큰일 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2,000억 지급 보증을 이제 거부한 것이 지금 50조 유동성 공급 이런 대책으로 나온 거죠. 예. 네. 그걸로 되겠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수출도 잠깐 짚어볼까요? 수출이 7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예. 지금 10월 달에 20일까지 집계된 데서 거의 한 50억 달러 무역수 적자가 발생을 했어요. 20일 동안만. 예. 누적이 지금까지 한 338억 달러. 348억. 예. 이게 역대 최고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선될 조짐이 안 보이고 계속 이렇게 이게 진행되니까 그동안은 이제 중국 수출이 중국과 수교 이후에 그 최초의 적자가 시작된 이래 연속으로 지금 몇 개월째 적자였는데 그거는 계속 유지되고 그렇죠. 다른 적자가 또 있나요? 그 이제 7월 달 이후부터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이 꺾이면서 네. 수출이 꺾이고 8월 달부터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이게 돌아서면서 반도체 수출이요. 반도체도. 반도체가 우리나라 제일 이제 큰 부분이잖아요. 네. 큰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건데 반도체가 지금 어쨌든 간에 수출이 꺾이고 그러는데 반도체 수출만이 아니라 나머지 이제 그러니까는 주요 기간 산업으로도 이게 이제 확산돼 가고 있다는 거. 이제 경기가 나빠지니까 자연히 수출이 타격을 받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는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은 수입도 그러니까 대폭 감소를 해가지고 소위 그러니까 불황형 흑자라고 해가지고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흑자인데 이거는 근데 수입은 별로 안 꺾이면서 수출만 꺾이다 보니까 적자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환율도 악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는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무역 수지를 굉장히 주목해서 보거든요.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환율은 지금 어떻습니까? 환율은 지금 뭐 이제 정부도 자꾸 개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은 이제 국제시장에서 달러 가치에 따라서 이제 되고 그러는데 이 국제시장이 좀 안정되고 그러면은 선진국가들의 국제시장이 좀 안정되고 그러면서 지금 한 1,420원에서 30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40원도 잠깐 돌파를 했었죠. 지난 주말에는. 50원까지도 갔었죠. 한번. 예. 이렇게 돌파를 하고 그러는데 불안한 모습은 여전히 남아있고 11월 1일 날에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또 남겨두고 있잖아요. 예. 남겨두고 있는데 그 충격이 이제 11월 달에 다시 이제 그러니까는 반영될 가능성이 미국은 크죠. 2번이나 남았잖아요. 근데. 그렇죠. 2번이 남았어요. 우리 한 번 남았는데요. 예. 더 벌어지겠네요. 예. 더 벌어지죠. 더 벌어지면 그게 또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지금 금융시장이 이렇게 되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그러니까는 못 믿겠다 이제 대한민국 못 믿겠다 이렇게 돼버리죠. 국채가 작년만 하더라도 역대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선물 매도가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사실은요.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국채 역대 최저금리로 조달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르게 지금 이제 오르고 이제 있고 금리가 가격은 폭락은 제일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백은 교수였습니다.